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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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그렇지. 오. 갔다가 오. 이렇게 다시 앞으로 그대로. 오. 안녕하세요. 사진 관련 장비 리뷰를 하는 세자입니다. 시그마가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앞선 65mm 리뷰에 이은 I 시리즈 35mm 리뷰인데요. 예전 시그마 글로벌 비전 이후 아트 시리즈를 출시했을 때는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 사춘기 같았죠.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쫙 찾아가는 시기였으니까요. 우리는 최고의 결과물을 선물하겠다! 대신 크기는 모르겠어. 근데 시그마의 사춘기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서드파티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그마가 지금의 메인 선상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시그마의 이 아트 시리즈들이 시그마의 이름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 출시된 I 시리즈는 사춘기가 끝나고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성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35mm 아트도 존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DGDN 미러리스 전용 설계도 존재하는데 왜 이걸 또 생산을 해냈을까? 자, 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딱 봐도 한 2배는 차이가 나죠. 같은 35mm인데 크기만 봐도 이게 어떤 취지로 나왔구나 라고 조금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35mm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거나 관심을 가져봤을 정말 보편적인 화각 중 하나입니다. 앞선 65mm 리뷰에서는 65라는 화각 자체가 조금 새로운 화각인 만큼 기능 위주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 리뷰에서는 보편적인 35mm인 만큼 과연 이 렌즈가 작긴 작고 컴팩트한데 얼마만큼의 결과물이랑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활용하면 좋을까를 보실 수 있는 샘플 바이 샘플 렌즈의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를 드는 순간이 정말 많지만 크게 쪼개보면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여행, 두 번째가 일상, 세 번째가 뭐죠? 상업입니다. 자, 상업은 잠깐 제껴두더라도 I 시리즈도 분명 상업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여행과 일상에 최적화된 렌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일반 유저들이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하지만 성능은 부족하지 않게 설계가 잘 되었습니다. 여행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풍경이죠. 근데 가볍고 컴팩트하다 다 좋아요. 근데 가볍기만 한 렌즈들은 사실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아쉬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그마 35mm, 즉 I 시리즈가 지향하는 바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가 아트급의 해상력을 선물하겠다. 그래서 풍경 촬영을 하기에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넉넉한 이런 35mm의 화각이랑 역광, 그러니까 일출 같은 상황에서도 플레어나 고스트를 최소화한 결과물들을 제공합니다. 샘플에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 해를 정면으로 보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플레어나 렌즈의 오류 상태가 발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관광지에서도 35mm는 크게 답답함을 주는 화각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내 뒤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내 앞에 성당이 너무 커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것보다 더 넓은 광각 렌즈가 필요하거나 내가 뭐 강물 이상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찍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35mm는 절대 답답한 화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광지에서 여행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카페, 맛집 있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사진을 찍을까요? 음식 사진, 디저트 사진 이런 것들을 찍게 될 건데, 그런 거를 촬영하기에도 기왕 내가 좋은 카메라를 무겁게든 가볍게든 들고 갔으면 포카보다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려한 아웃포커싱 같은 표현력들이 그리워지기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스러운 연출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렌즈가 바로 이 35mm입니다. 35mm는 우리 보통 렌즈가 있죠. 인간의 시야보다 넓은 광각, 인간의 시야와 비슷한 표준, 인간의 시야보다 좁은 망원 렌즈가 있다고 치면은 이 35mm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화각에 비해서는 심도 표현, 아웃포커싱이 얼마나 되냐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f2.0이라는 상당히 준수한 조리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화려한 아웃포커싱이 가능합니다. 거리 자체도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에 보시면은 제가 저 오른쪽 의자에서 촬영을 했는데 마주보고 앉았을 때도 화각은 여유롭게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정도지만은 배경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아웃포커싱을 통해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든 연인이든 사진을 찍어주기에도 정말 좋은 화각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쳐요. 그럼 35mm를 외부에서 활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스트릿, 일상 데이트, 인물 사진을 담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물만 딱 중심으로 담는다고 했을 때는 85mm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85mm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인물밖에 안 나옵니다. 여행지를 갔는데 너무 예쁜데 이 분위기와 사람을 같이 담아줘야 되는데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일상을 기록할 때는 그 배경과 분위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35mm를 선호합니다.
보시는 샘플처럼 인물과 배경의 비율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서 한 렌즈로 보편적으로 풍경과 인물을 모두 담기에는 이 35mm가 정말 최적화된 화각입니다. 사실 f2.8이나 이전에 다른 브랜드의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한 아웃포커싱 같은 심도 표현, 또 야간 촬영 시에 어떤 깨끗한 품질로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보시는 샘플처럼 야간 촬영에서도 충분히 준수한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f2.0은 상당히 야간에서 사용하기에도 준수한 조리개 개방 수치죠. 여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사이즈가 워낙에 컴팩트해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기 좋고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시거나 일상에 사진 찍는 거를 즐기실 때도, 또는 여행지에 렌즈를 내가 딱 하나만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도, 이게 렌즈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도 가능하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풍경, 일상, 실내, 그리고 야외 다 구분 없이 폭넓은 일상을 아우르는 렌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대비의 품질이 가장 큰 아마 I 시리즈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렌즈 리뷰는 여러분들이 찾는 200만원, 300만원대의 프리미엄급 렌즈와 그리고 20, 30만원대 f1.8에서 2.8 정도의 조리개를 아우르는 그런 달렌즈들 외에 내가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제품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리뷰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저희가 이번에 리뷰를 진행하는 65mm I 시리즈 달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걸 보면서 AF 같은 거를 보기에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 다가가 볼까요? 어디까지 다가가 되지? 최소조점 거리 맞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렌즈 자체는 사진용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나왔지만은 영상에서도 꽤나 준수한 범위 내로 활용이 가능함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